네,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까지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까지 약화되는 모습인데요. 양시장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2,74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56%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분봉 차트 통해서 시장 흐름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9시 중반부에는 2,729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후 슬슬 올라오려는 모습이 관측되면서 장 초반에 보여줬던 낙폭을 회복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2,740포인트 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92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가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기관 측의 움직임이 큽니다. 3,987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4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대형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이 더 많은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은행업종이 오늘 1.59%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실질 소비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빅스텝이 아닌 백스텝에 대한 우려감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은행주들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약업종, 철강금속업종도 1%대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운송장비 업종도 0.85% 밀리는 모습입니다. 또 전기전자 업종은 오늘 냉각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0.74%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시면 섬유 의복업종이 2%대로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FNF가 호실적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3%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가 최근에 4월 5일에 봉쇄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섬유 의복업종 강한 탄력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식료품 업종도 1%대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기가스, 화학, 보험업종까지도 1% 내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반도체 냉각수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벨기에 정부가 환경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서 3m 공장의 반도체용 냉각수 생산 라인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한편 이번 반도체 냉각수 공장 가동 중단으로 해당 공장으로부터 냉각수를 받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비상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구간 0.7%대 하락률을 나타내면서 69,000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1%를 넘는 하락세 나타내면서 11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자동차 대표하는 주들 현대차와 기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역시 1%대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17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아 역시 0.81% 하락세 나타내면서 73,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루블화로 가스 비용을 결제하라는 소식을 전해왔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게 되면서 결실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망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주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들 그리고 플랫폼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공포감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대표적인 성장주들 오늘 약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88% 하락하면서 3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0.94%로 1%를 넘나들면서 10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1%대로 강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 역시 보합권에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대 하락률을 나타내면서 52만 원 선까지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리스크, 인플레이션 공포감이 부각되면서 간밤 미증시에서도 테슬라를 비롯해 루시드 그리고 리비안까지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전지 관련주들 영향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금융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그리고 KB금융까지도 오늘 약한 흐름 지속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KB금융 역시 1% 하락세로 6만 원 초반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미국 소비 지출 감소에 경기 우려감이 부각이 됐고 인플레이션 우려감까지 부각되면서 금융주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한 흐름 속에서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이 있는데요. 원전 관련주들입니다. 어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발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 방안과 규제 완화 메커니즘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비중 확대를 위한 생태계 복원 방안 등을 주제로 회의를 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 원전주들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강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한신기계가 현재 구간 8% 넘게 오르고 있고요. 8,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중공업은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주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으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한국전력, 우진, 일진파워까지도 1%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현재 구간에서도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36% 하락세 나타내면서 94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 많이 회복하면서 밑골이 크게 단 모습입니다. 분봉 차트 통해서 시장 흐름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장 초반에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큰 폭으로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10시 구간 들어서면서부터는 강한 회복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요. 940포인트 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1,267억 원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526억 원, 기관이 655억 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개인과 가상화폐 등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혼조세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일제히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넘게 빠지면서 64,1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 1.33%로 큰 폭으로 밀리면서 96,500원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HLB 살펴보시면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16% 오르면서 3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10시에는 31,00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탄력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젠 살펴보겠습니다. 시젠 살펴보시면 오늘 약세 흐름 나타내면서 1%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오늘 장 초반에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해 줬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주들 오늘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LNF 0.4%로 강보합권 홀로 유지해주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첨보는 파란불 켜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1% 넘게 빠지면서 파란불을 켜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콘텐츠주들, 성장주들 코스피 시장에서의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펄어비스만 1% 넘게 오르는 가운데 위메이드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역시 1% 넘게 밀리면서 7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버킷스튜디오 오늘 강하게 밀리면서 11%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4,000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쌍방울 그룹주들 코스피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주들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쌍방울이 쌍용차 인수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 이 관련주들 역시 빨간불 켜낸 모습이고요. 나노스가 대표적으로 26%대로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광림은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30% 상승률 기록하면서 3,5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IOK 역시 24%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 달성하면서 1,01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